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한 시간 2020학년도 화홍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감각 확실하게 키워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을 구해달라. x 플러스 3, 3x 플러스 5 유타는 2개 부등식을 풀면 되겠고 그 다음에 3x 플러스 5 2x 플러스 6 역시 이웃한 2개 부등식을 다 깔끔하게 풀면 되겠죠. 자, 이항시키면서 2x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항시켜서 계산하면 x 5 이항시켜서 계산하면 곧바로 1 처리가 되는 건가요? 자, 그럼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둘을 동시에 만족시켜줘야 되겠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처리가 됐고 1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 자, 그렇게 되니까 1번 문제의 답이 1번의 답이 있겠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역시 1번에 출제된 것 같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부등식과 절대값이 2개 있는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십시오 라고 되는데 앞에 있는 절대값은 수직선의 상에서 1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바뀌고 뒤에 있는 부분은 3을 중심으로 바뀝니다. 자, 이 둘을 동시에 고려하려면 우리는 전체를 이렇게 3개의 범위를 좀 나눠서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x값이 1보다 작다 이렇게 될 때는 둘 다 음으로 풀리는 형태니까 플러스 3, 6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x, 4가 가서 처리되면 2가 되겠고 자, 그렇게 되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이제 동시에 만족한 부분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범위를 답 범위를 구해놓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런 범위를 풀면 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그러면 이제 양으로 풀리죠. 뒤에 부분은 여전히 음으로 풀려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x가 소거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2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어떻게 되죠? 항상 성립하는 거죠. 자,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그런 식. 자, 그렇다는 얘기는 주어진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모두 답이 되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3보다 크다면 둘 다 양으로 풀리는 형태를 처리를 해야 되겠고 2x 그러면 10이 되는 건가요? 자, 그렇게 되면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되겠습니다. 역시 공통 범위를 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가 될 건데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3개의 범위를 좀 합쳐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 다음 범위가 이제 1에서부터 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범위 연결되고 또 3에서 또 연결되죠.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5까지 해서 풀이가 좀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몇 번의 답이 있는 걸까요? 마이너스 1, 5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2번이 답이 되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범위를 차분하게 3개의 파트로 좀 나눠서 풀이를 진행하라. 그죠? 자, 이렇게 3개의 범위로 나눠서 범위 나누어서 차분하게 진행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 부분들은 원래 이제 절대값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들 이렇게 뭐 절대값이 약간 좀 사용처가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절대값이 깔끔깔끔 이제 옆에 뭐 개수가 붙거나 옆에 다른 곳에 문자가 있거나 이런 뜻이 아니니까 뭐 일로 수직선에서 따져봤을 땐 1로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3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합이 6보다 작다. 그럼 이 거리하고 이 거리 합쳐서 6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모양이라고 보면 여기가 이미 거리차가 2가 돼 있으니까 4 남았고 그럼 2만큼 더 간 이 좌표는 5가 되겠고 반대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되면 또 역시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사이에 있는 숫자들이 거리가 6보다 작겠다. 뭐 이런 형태로 개념적인 걸 통해서 풀이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좀 괜한 이야기 했나요? 자, 원래 이제 정상적으로 풀이해 가는 것은 이제 뭐 절대값을 이제 이렇게 범위에 따라서 풀이를 지금 진행하는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니까, 절대값 풀이하는 부분들, 범위 나누는 부분들 정확하게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기회가 된다면 제가 조금 살짝 한번 이렇게 제시해 드리는 부분들도 학습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루트일 때 상수 K값을 구해달라. 2차 함수 대략 그려져 있고요. 직선도 쫙 그려져 있어 만나는 점이 있는데 이 거리가 4루트이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사실 이 직선에 있는 기울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직선 자체를 보게 되면 기울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울기가 1입니다. 그럼 x의 증가량, y 증가량이 이제 같아지는데 이 부분이 4루트 2가 된다는 얘기는 x 길이, y 길이가 각각 4가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이제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가 되게 되면 y 값이 서로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풀이를 진행할 겁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마이너스 4는 이꼴 제로에서 풀어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만나는 이제 x좌표가 나오거든요. 여기 x좌표하고 x좌표, 요거 이제 뭐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거 차이를 보게 되면 이제 차이가 얼마다라는 얘기가 되죠. 4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이 뭐 차가 4루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좌표 사이에 이 관계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좀 관계 처리를 좀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 핵심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또 어떻게 풀어가느냐? 원래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형태니까 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의 루트 씌운 결과가 4입니다. 해서 근과 계수 관계를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는데, 이 부분을 또 이제 2차 함수처럼 이제 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대칭축이 3 되는 거니까 이 간격이 만나는 간격이 4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가 2씩 또 차이가 이렇게 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1하고 5 이렇게 돼서 두 근의 합은 6이고, 그럼 두 근의 곱 1 곱하기 5 이런 형태가 k-4 이런 모양으로 또 처리가 돼야 되는 거니까 k 값은 가볍게 9 이렇게 구해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k 값 9 이렇게 구했고요. 자, 다시 한번요.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근의 합이니까 36 빼기 4배의 k-4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는 4 처리되겠고, 그죠? 이제 제곱해서 16 되는데 또 4로 약분되는 거니까 9-k-4는 이꼴 또 4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결국은 풀이한 것들이 뭐 비슷한 형태 풀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근과 계수관계 대입하는 풀이도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는 또 다시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2차 함수 대칭축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만나는 요 부분들이, 왜냐면 이제 차이가 4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간격이 4가 돼서 3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똑같은 간격해서 1, 5 이런 거 이제 근을 좀 이용해서 풀이하는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다양한 풀이 방법들을 좀 제시해 드렸으니까 이런 이론들을 일단 좀 정확하게 좀 잘 알아서 좀 풀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자, 문제에서 주어진 거리가 4루트이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들은 x 차이가 됐을 때는 이제 4가 된다는 사실부터 정확하게 해석해서 풀어가는 부분들 꼭 기억해서 실수 없이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4번 살펴봅니다. 부등식의 해가 주어져 있을 때 새로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를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등식은 이제 열심히 풀어라 이런 얘기인데,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이 범위 돼 있으니까 완벽하게 문제의 뜻이랑 딱 일치가 되는 거니까 이때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 부분들은 방정식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2차 방정식은 2, 3이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2차 함수 예를 좀 들까요? 이렇게 이제 만나는 점이 2, 3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풀이는 이제 두 근의 합 이렇게 처리하면 마이너스 a 실질적으로 합하면 5 이렇게 해서 관계식 두 근의 곱해주면 b인데 실질적으로 곱하면 6 해서 ab 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렇다면 x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a 0보다 크다를 풀어야 되는데, x제곱 b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6x 처리되어 있고 a 값 마이너스 주어져 있으니까 플러스 0보다 크다 처리해주면 되겠고, 역시 인수분해 x 마이너스 0보다 크다 이런 형태인데 2차 방정 함수를 그려서 만나는 점이 1, 5가 되겠다, 큰 범위를 표시해야겠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보다 작다 또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4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범위 표시하고 이런 부분들 뭐 크게 어려운 항목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공부해 가면서 부등식, 그다음 방정식 뭐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론을 좀 주고 받으면서 효율적으로 풀이를 진행해야 된다 이런 항목이 키포인트니까, 자, 부등식 나와 있는데 방정식으로 보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이렇게 처리가는 이런 과정들 좀 신경 써서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5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이 주어져 있는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이 식이 항상 0보다 좀 작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2차 부등식 완벽하게 2차 함수를 그려가는데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x축 밑으로 이렇게 좀 그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되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고차 분자 a가 있는데 이 부분 이제 0보다 작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판별식 d를 좀 살펴야 되겠죠. 판별식 d를 좀 살펴봤을 때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처리할 때 와우 4a 제곱이 되는데요. 이 부분들이 x축하고 만나지 않은 거니까 0보다 작다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을 이제 범위 표시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부호를 좀 바꿀까요? 4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제곱 0보다 크다. 최고차를 좀 양으로 만드는 게 좋겠죠? 그럼 3a 제곱
플러스 2a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 0보다 크다 되겠고 1, 3에 1, 1에 마이너스 붙여서 처리하게 되면은 a 마이너스 1, 3a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돼서 자, a 값의 범위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 또는 a 값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이제 애초에 어디서 풀어야 되죠? 자, 0보다 작은 값에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 3분의 1보다 작다라고 해서 4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의 뜻 파악이 우선 좀 중요한 거죠. 항상 0보다 작다 되려면 x축 밑에 그래프 그려줘야 되니까 최고차 0보다 작고 반별식 결과 0보다 작다. 요렇게 이제 결론 내는 과정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뭐 그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풀이를 진행한 거니까 그 다음은 좀 원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6번입니다. 삼각형의 세변 A, B, B, C, C에 중점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을 때 무게중심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삼각형 A, B, C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중점들이 주어져 있다. 그죠? D, E, F 이렇게 돼 있을 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하고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 요 부분들이 서로 어떻게 되죠? 무게중심이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일치한다는 것이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DEF 가지고 무게중심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3분의 X좌표가 1, 5, 3 처리되면 되겠고 3분의 Y좌표가 2, 3, 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4에 9가 되니까 3 처리되겠고 12니까 4 이렇게 돼서 나중에 또 그 둘을 또 곱하기 해라. 그럼 이제 12가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무게중심 출제 빈도가 매우 높죠. 어떤 것이 나오냐가 문제마다 학교마다 좀 달라지겠지만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거니까 이론 정리들이 좀 돼 있어야 되는데 우선 중선이 교점이라는 사실들이 학습이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게중심을 그으려면 자 중점에 해당하는 선 이렇게 긋는 이걸 이제 중선이라고 하는데 중선들을 이렇게 긋는 거죠. 중선들을 이렇게 그어서 만나는 이제 교점 이걸 이제 무게중심이라고 한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 2대1 이런 거 알아야 되겠습니다. 2대1 이렇게 되는 거. 그다음은 6조각 넓이 같다. 자, 요 부분들이 사실 이게 이제 중학교 때 이제 학습돼야 될 그런 이론들인데 좀 기억나십니까? 이론 좀 다시 공부해 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지금 계산하듯이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런 형태로 x좌표, y좌표를 계산하면 이제 무게중심 좌표가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더하기 pc 제곱 이런 것을 최소로 하는 점 P, 요 P가 바로 이제 무게중심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중선 정리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게중심 일치. 네, 바로 요 항목이 이제 이번에 이제 시험하고 관련해서 나온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꼭 중점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렇게 M 대 N, M 대 N 이렇게 똑같은 B로 내분을 하는 이런 새로운 삼각형을 만들어도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새로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서로 어떻다, 같다 이런 이론들이 존재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지금 뭐 각각 이론들은 이제 전부 다 이제 증명까지는 못 해드렸고 필요한 항목들이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학습해야 된다라고 정리해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론 학습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6번 설명 마칩니다. 두 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에 있는 점 P의 좌표를 구해 주십시오 라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3,2, 4,5 B점 알겠는데 X축에 있는 점 P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B점은 X축이라고 했으니까 X, 저로 X 좌표만 모른다고 해서 문자를 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거리식을 세워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4가 되겠고 이쪽은 X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2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루트를 씌워야 되는데 뭐 그냥 어차피 거리 같다니까 양변 제곱해서 식을 세워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개했을 때 x제곱은 지워지니까 뭐 이 부분 좀 생략하고 6x 플러스 9 이렇게 써도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마이너스 8x 이항시켜서 계산해서 14x 처리되면 되겠고 13이니까 소거해서 3 플러스 25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28 되는 거니까 x값이 2 이렇게 결과 나오죠.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B점 좌표가 얼마?
2,0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 자체가 뭐 이렇게 x축에 있는 점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좌표 자체를 x, 0 이렇게 놓기만 하면 되죠. 문제에서 뭐 같은 거리다 했으니까 거리 구해가는 원래 이제 루트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거리 구해가는 식을 자연스럽게 세워갈 수 있는 거니까 좌표 넣는 방법 그 한 가지만 좀 잘 기억해서 식을 세워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8번 살펴봅니다. 두 점을 이은 선분 A, B를 3대 B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 가르쳐줬다. 자, 그럼 내분점 공식이 m 플러스 m 분의 mx2 더하기 nx1 이런 형태로 되는 것만 기억해주면 되죠. y좌표 똑같은 패턴일 거고. 자, 그럼 마이너스 4, a 되어 있고 12, 마이너스 16 되어 있는데 3대 b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크로스 형태가 돼서 이제 곱하기만 잘해주면 되겠죠. 3 플러스 b 분의 36에다가 마이너스 4b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 x좌표죠. 그런 결과가 지금 x좌표가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그냥 산수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6-4b 처리해 준 것은 6 플러스 2b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이항시키니까 6b가 되겠고 이항시키니까 3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b 값은 그러면 이제 5가 나오겠습니다. 알았습니다. 3대 5라는 거 알았죠? 자, 그러면 3대 5 됐고 이제 y좌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8에다가 5가 돼 있으니까 5a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자, 그 결과가 y좌표인데 y좌표는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 있군요. 됐죠? 마이너스 48 플러스 5a 이퀄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5a는 이항시켜서 40이니까 a 값은 그러면 5, 8, 40 해서 8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문제에서 지금 무엇을 또 구하라고 했나요? a 더하기 b 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5하고 8하고 더하기 한 거니까 13을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평면 이론 공부할 때 내분점, 그 다음에 이제 외분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게중심, 그 다음에 중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드시 공부해야 될 그런 이론들인데 뭐 가장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가 학습 많이 해야 될 내분점이 나왔으니까 그 공식을 완벽하게 기억해서 잘 이렇게 좀 적용해서 연산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런 문제만 나오면 좋겠죠?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 형태들이니까 확실하게 학습해서 실수 없이 풀이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9번 이어집니다.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의 방식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울기 가르쳐주고 좌표 가르쳐줬을 때 x1, y1 좌표 가르쳐줬을 때 직선의 방식이 아느냐 y-y1은 mx-x1 이런 형태의 이제 우리가 공식을 좀 기억하고 있다면 뭐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y-6 되겠고 기울기 3 가르쳐줬고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y는 3x 이항시켜서 계산하면 플러스 9 이렇게 처리됩니까? 자, 그러니까 3x 플러스 9 3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 자, 뭐 직선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아야 될 공식 뭐 기억하느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뭐 혹시 뭐 두 점을 혹시 이렇게 가르쳐 준다면 일단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요. x-x1 여기 처리가 됐고 이제 기울기만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를 이제 이렇게 x2-x1 분의 y2-y1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가는 사실 이 두 개가 이제 직선 방식 구해가는 가장 근간이 돼가는 그런 식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두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 K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자, 두 직선 사이 관계인데 기울기하고 관련된 수직을 물어봤다. 기울기를 알아봐야죠. 2분의 1 처리가 되겠고 마이너스 K분의 6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수직이다 그러면 기울기 곱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이다. 이 결과를 좀 잘 알고 있느냐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곱하기해서 플러스 4가 바뀔 거겠고 약분해지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K값은 그러면 가볍게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풀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수직이다 그러면 기울기 곱 마이너스 1이다. 이 정보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마이너스 3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직선 주어져 있고 주어져 있을 때 이 두 직선이 이 사분면에서 만나도록 실수 n값을 정해가는 과정 증명 절차를 좀 보여준 거군요. 자, 됐을 때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식 부분들을 m에 대해서 정리를 쭉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m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m에 대한 항등식으로 살펴봐라 이런 얘기니까 0,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값은 1, y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이제 가, 나에 해당하는 부분들 두 개의 값을 구했고요. 자, 두 직선이 이사분면에 만나기 위해서는 그림과 같이 이 부분들이 A와 B 사이에 있어야 된다. 아하, 그렇다면 원래 이쪽 직선은 우리가 뭐 어떻게 되죠? Y는 X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여기 좌표가 이제 1,0 되겠고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1,0 되겠고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교점이 1, 마이너스 돼 있는데 자, 바로 이제 요 이제 절편하고 만나는 점 사이에다가 직선을 그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1,0하고 1, 마이너스 2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죠? x가 이만큼 변했을 때 이만큼 변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되겠고 1,0에서 기울기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x가 아이고 이거 잘못 썼군요. 0,1에서 그럼 x가 지금 1만큼 바뀌었고 y는 3만큼 감소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아하.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기울기는 두 기울기 사이니까 마이너스 3하고 1 사이 이렇게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m 값이 이제 이렇게 범위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가나다라가 모두 다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줬을 때 그 값을 더해달라. 네 개의 값을 이제 모두 다 더하기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 왜 자꾸 이제 미스가 나려죠? 여기 마이너스 1이었는데.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모두 다 더하기 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일단 좀 써볼까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니까 소거가 되면서 이 부분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전체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5가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제가 왜 자꾸 중간에 자꾸 산스미스가 나려고 이러죠? 자, 다시 한번 꼼꼼히 보겠습니다. 두 직선, 일단 직선 자체가 이제 m 값에 관계없이 이제 정리한다는 사실 검토해야 되겠고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항상 이제 0, 0 이렇게 처리해 가는 거니까 지금은 뭐 정리했을 때 곧바로 좌표가 나오는 거니까 아주 간단하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 직선 표시해 줬을 때 직선 방정식 우리가 이제 2, 3면이니까 이렇게 만나는 y 절편하고 x 절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 절편 표시했고요. 와우. 마이너스 1,0 이런 부분에서 자꾸 반대로 썼고 이렇습니까? 자, 그 다음 항상 지나는 점 그랬을 때 두 개 만나려면 바로 이제 여기 사이 쪽에다가 우리가 직선을 이렇게 그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 이제 이렇게 2, 4분면에서 만나겠죠. 자, 그래서 두 점 사이 기울기들 구해서 그분 정답이 돼가는 그런 절차 되겠죠? 자, 중요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좀 기억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서 풀이 과정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해서 확실하게 풀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12번 함께 살펴봅니다. 직선의 평행하고 1,2에서의 거리가 3인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자, 평행하고 그렇다면은 4x 플러스 3y, xy 이 b가 일치되면서 여기 이제 y 절편에 해당하는 c값 정확하게 y 절편은 아닌데 이제 상수항 파트 부분이 좀 다른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1,2에서부터 이제 거리를 열심히 구해가는 거니까 루트 4제곱 더하기 3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x에다가 1, y에다가 2 이렇게 대입해죠. 6에다가 그러면 10 플러스 c 해서 이제 절대값 처리해 드리는데 이 거리가 이제 3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c 플러스 10 절대값이 15가 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15 한 번은 마이너스 15 이렇게 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c 값이 한 번은 5가 나오겠고 c 값이 한 번은 마이너스 25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이 될 수 있는 요지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랬을 때 4x 플러스 3y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 됐을 때 4x 플러스 3y 그러면 4x 플러스 3y 여기가 답이 되는데 하하 5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5는 좀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5 이제 4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아주 좀 뭐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항목이 좀 출제가 된 거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셈과 화원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세 점을 곡시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자, 이론적으로 풀이하는 것은 조금 복잡해져 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풀어가는 그런 형태를 좀 취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상에 세 점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럴 때는 지금 저처럼 좌표들을 이렇게 써서 풀어가는 방법이 가장 편리하겠습니다. 2분의 1 처리해주고 이렇게 대각선 부분에 있는 값들을 곱하기 합니다. 곱하기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고 지금 0하고 0 나온 부분 안 쓰겠습니다. 빼기 하고 반대편으로 쭉 이렇게 또 곱하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0
마이너스 35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플러스가 되면서 2분의 여기가 계산하니까 3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제 곧바로 넓이가 되겠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이니까 좀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한 점 이제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다른 한 점에서부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두 점 사이 거리도 구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풀어 가야 되는데 좀 시간을 좀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제시해 드린 좌표했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 기억해서 효율적인 풀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4번 함께 살펴봅니다. 중심이 주어져 있고 반지름이 주어져 있는 원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까? 우리가 원의 표준형이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이퀄 r 제곱 이렇게 처리될 때 중심 좌표가 a, b 이렇게 되겠고 반지름이 r이다 이렇게 되는 자 원방정식의 이제 표준형을 좀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 던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x 좌표가 마이너스 했으니까 일단은 우리는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겠고 반지름이 3이니까 9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뭐가 되나 5번이 답인가요? x 마이너스 2 그렇죠. y 마이너스 3 r 제곱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가볍게 이제 기본 표준형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방정식이 원을 나타내도록 하는 자연수 k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열심히 이제 일반형을 좀 정리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x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16이 필요하면 이제 양변에 이렇게 16을 더하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y제곱 플러스 4y 이렇게 처리해서 완전 제곱 만드는 플러스 4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항시켜서 k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분들이 x-4의 제곱이 되겠고 y 플러스 2의 제곱 처리되겠고 20 플러스 k 이렇게 되는데 바로 뒤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r 제곱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20 플러스 k라는 것은 항상 0보다 커야 되겠다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오 마이너스 k인데 어느새 부호가 바뀌었나요? 아 참 그죠? 마이너스 k 언제 부호가 바뀌었나요? 자 그러면 이제 k 값은 이제 2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걸 만족해주는 자연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2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자연수 개수는 몇 개? 19개 해서 풀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원 방정식 표준의 형태를 이제 정리해가는 그 방법만 우리가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6번 살펴봅니다. 두 원이 주어져 있는데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하는 직선을 구하겠다. 자, 원 넓이를 어떻게 하면 이등분할까요? 자, 방법은 중심을 지나는 부분들이 핵심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당연히 중심을 지나는 선이니까 지름이 되겠고, 그러면 위의 넓이 부분하고 아래 넓이 부분이 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즉, 원 넓이를 이등분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개의 원의 중심 좌표를 열심히 구해서 중심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필요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뭐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 이렇게 처리해서 중심 좌표 마이너스 2,1 이렇게 구해놓으면 되겠고요. 다음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1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그럼 1, 16 써있고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되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제곱 처리되겠고 이 부분들은 8에 9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 반지름이 좀 관여되는 건 아니군요. 그럼 중심 좌표가 1,4다라는 사실. 그래서 두 개의 중심을 각각 구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하면 되겠죠. y 마이너스 y1 m x 빼기 x1 이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y1 이항시켜서 쓸까요? 자 기울기를 구하겠습니다. 1 마이너스 3 처리되니까 빼니까 3이 되겠고 4 1 처리됐으니까 3. 그 다음에 이제 x 마이너스 1 그러니까 y1 부분도 이항시켜서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y는 이 부분들이 1이니까 x 마이너스 1 플러스 3 해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뭐 중심을 지나게 되면 당연히 넓이가 이제 같아져서 넓이를 이등분하게 된다라는 이론. 두 개의 원 넓이를 이제 동시에 이등분하려면 각각의 중심들을 팍팍 이제 통과하는 그런 직선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뭐 그리 복잡한 이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착실하게 학습해서 이 정도쯤은 이제 가볍게 풀 수 있는 실력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두 개의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접지를 구해가는 자세히 작성하십시오. 어떤 도형입니까? 물어봤습니다.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새로운 직선들을 이렇게 구해달라. 그럼 이제 이렇게 거리는 이제 이렇게 이제 수직이 되는 이렇게 거리가 같아지는 이런 선을 긋겠습니다. 자, 그런 점이 긋게 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점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쭉 이렇게 연결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리가 같겠고 직각이 있겠고 그 다음은 이제 여기 이제 공통으로 쓰는 거죠. 됐습니까? 각도 같고 빗변 길이 같고 그다음 변 길이 하나 또 같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바로 뭐가 되죠? 합동이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중간에 이렇게 끼인 각 형태가 이렇게 같아지는 그런 삼각형이 그런 직선이 얻어지는 거니까 어떤 도형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뭐라고 답해야 되겠습니까? 요건 이제 뭐 각의 이등분선이다. 이런 형태의 좀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은 좀 우리가 이제 산수를 좀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이곳 좌표를 x, y 놓고 거리들을 열심히 구하면 되겠죠?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루트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는 이꼴 절대값 이렇게 되는 결과가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니까 이 식을 이제 열심히 좀 잘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1 더하기 4 분의 루트 자 여기를 x, y라고 놓으니까 그냥 이 식을 그대로 쓰면 되는군요. 절대값 반대편은 4 더하기 1 처리가 되겠고 2x-y 플러스 2 절대값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약분해서 소거가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2y 플러스 1 이 부분하고 절대값이 돼 있을 때는 한 번은 이렇게 뭐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때 이런 부분들하고 한 번은 어떻게 되겠죠? 부호가 이제 반대로 풀리는 거죠.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직선식이 나오겠습니다. 자, 위의 식은 x를 이쁘게 쓰려면 오른쪽으로 이항시켜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해서 식을 하나 만들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이쪽으로 좌변을 이항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x 플러스 y 플러스 3은 이꼴 제로 해서 식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뭐 대단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틀 자체 반드시 이론해야 될 각이등분선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론인 거죠. 자, 거리 같다라고 해서 풀어갈 때 이제 절대값 양 풀릴 때 하고 양하고 이쪽 이제 음으로 이렇게 풀어갈 때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두 가지 형태의 답이 나온다는 사실을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면 더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8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의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양의정수 k개수를 열심히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8 여기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와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4, 7이 28 이렇게 처리돼서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범위가 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x 플러스 7, x 마이너스 4 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범위 표시해서 나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 식은 x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2k 제곱 문자가 돼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자, 이 부분들도 이제 마이너스 k, 2k, k 이렇게 나눠져서 그죠? k 부분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플러스 k, x 마이너스 2k 해서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다행인 것은 이제 양의정수 K 돼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겠죠. 쭉 좌표 표시해주면 0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7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 4는 좀 작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범위 표시들을 쫙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자, 이 부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K, 2K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해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줬죠. 그렇게 되게 되면 k 값이 좀 이제 커져서 이쪽에 이제 마이너스 k에서 이렇게 되더라도 오호 이 k 부분은 2배가 되니까 훨씬 더 큰 이쪽이 가겠습니까? 이 k에서 크다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공통 부분이 이렇게 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부등호 부분을 보면 되겠지만 마이너스 7하고 마이너스 k 돼 있는데 마이너스 k 값이 조금 이것보다 크게 되면 공통 부분이 생기겠죠. 물론 이제 더 안으로 이만큼 들어오고 뭐 2k도 이만큼 돼서 뭐 이때는 뭐 당연히 양쪽에 근 생기는 거니까
이건 뭐 당연히 되는 거고요. 이 값들을 이제 점점 이쪽 가서 근이 이쪽에 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K 값은 당연히 지금 7보다 작다가 되겠고, 근데 K가 좀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뭐 개수는 6개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범위 표시해가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K에 있어서 여기 문자 부분들, 자, 이게 이제 인수분해 된다는 사실을 좀 빨리 판단해서 범위 표시를 해서 처리해가는 것이 풀이의 좀 핵심인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9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화원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점 A, OAB에 대해서 POA, PAB, PBO, 와우, 모두 넓이가 같아지도록 하는 B점 좌표를 모두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변들이 주어지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면 삼각형이 주어지게 되면 와, 어디 있어야 되나요? 뭐 이런 데 있어서 와, B점이 이렇게 와, 그럼 이제 쪼개져 가지고 그렇죠. 근데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이 P점 좌표가 이제 외부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리는 그러면 각각 넓이를 구해가는 과정을 좀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O, A 이 부분들 우선 길이부터 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길이를 열심히 구해서 우리는 이제 요걸 좀 밑변으로 좀 쓸 거거든요. 자, 밑변 이렇게 좀 사용한다고 치면 이 길이는 루트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OA 직선 방정식도 구하게 되면 y는 이퀄, 요거 좀 어떻게 된가요? y는 이퀄 기울기니까 뭐 2x 이렇게 처리지면 뭐 가볍게 끝나겠습니까? 직선 방정식도 구해놨습니다. 자, OB 길이 요것도 역시 밑변으로 쓸 거니까 길이를 좀 구하게 되게 되면 와, 요건 좀 어떻게 돼요? 4 더하기 49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루트 53이 되는 건가요? 와우, 그렇군요. OB 직선 방정식은 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선 방정식은 y는 2분의 7x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요건 좀 나중에 좀 계산을 위해서 7x-2y는 이꼴 제로 이렇게 좀 이쁘게 쓰면 되겠고, 그렇다면 요것도 뭐 이항시켜서 2x-y는 이꼴 제로 이렇게 좀 이쁘게 써놓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AB 길이를 또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B 길이는 또 루트 1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5제곱은 25 이렇게 처리니까 루트 26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 직선의 방정식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y는 기울기 2-1 됐고 7-2 5 그럼 됐고 x-1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5x-y 그럼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3 해서 는영 처리해주면 직선 방식이 완성됐죠? 자, 각각 점들 다 구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좀 이제 처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그러면 거리들을 좀 열심히 구해서 이제 넓이를 좀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건데, 자, 이제 넓이를 구하게 되면 P5의 이런 부분들은 2분의 1에 밑변기를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루트 5 처리가 되면 되겠고, P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리가 5분의 2x-y의 절대값 이렇게 처리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 2분의 1에 밑변 길이 루트 53. 와, 이럴 줄 알았으면 하면서 느꼈습니다. 이거 제가 거리를 왜 구했죠? 와, 이건 이 거리 방정식이니까 또 루트 53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7x-2y의 절대값 이렇게 쳐야 되겠고, 그 다음은 2분의 1에 밑변 길이 루트 26 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기 할 때 이제 루트 26 다 되는 거니까 절대값 처리해서 이건 이 앞에 부분들이 이렇게 하면 다 소거가 돼서 결국은 뭐죠? 아까 우리가 구해놓은 직선의 방정식 2x-y의 절대값, 그 다음에 7x-2y 구해놓은 거 절대값, 그 다음에 5x-y-3 만들어놓은 절대값, 이 부분들이 서로 어떻다? 같다. 이걸 이제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만족하는 그러한 좌표를 구해가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2x-y하고 7x-2y, 2x-y하고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7x 플러스 2y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고, 7x-2y에 5x-y 마이너스 3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7x-2y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y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이제 갖다들 열심히 풀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걸 좀 이게 좀 갖다가 되면 되는 거 아니니까 이걸 함부로 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좀 정리를 좀 열심히 좀 해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 요거는 이항시키니까 5x가 되겠고, 이항시키니까 뭐 y가 되나요? y는 해서 이제 씩 나오는 거 하나. 그 다음은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항시키니까 y고, y는 이꼴 9x 처리가 되는 건가요?
이항시키니까 9에다가 3이니까 y는 이꼴 약분해서 3x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군요. 두 개가 얻어지겠고 그 다음 여기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됩니까?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 이렇게 3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은요 12x 와 요것도 12x 약분 안 되나요?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 이렇게 약분되죠? 4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해서 식이 좀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만족해주는 부분들 구하가면은 이제 되는 거니까 y에다가 대입하면 2x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좌표가 1이 되겠습니다. x좌표가 1이라면 y좌표는 자동으로 5에서 좌표가 하나가 나오겠고 요 사이의 관계를 또 풀면 어떻게 되는가요? 4x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1은 이꼴 제로 이고 5x인데 x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그럼 x 값이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 나오겠습니다. 마이너스 1 그러면 y 값은 마이너스 5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 3x를 대입해 주면은 x가 되는 거니까 x가 3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3 그러면 3을 집어넣으니까 3,9 처리 되겠고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대입을 하게 되면 3x를 대입하니까 그냥 x 그럼 x 마이너스 1이니까 1 되겠고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렇게 되면은 좌표가 이제 4개가 나오는 거죠. 관계식이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1,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3,9 1,3 이렇게 이제 4개의 좌표가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그런 내용이네요. 생각을 해보면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거리 같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도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들,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에서 뭐 내부에 있을 수도 있지만 외부를 이제 뭐 이런 형태에서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무려 4개가 나오겠다. 뭐 이런 얘기 되겠네요. 뭐 이 중에 하나가 이제 뭐 1,3 이 부분들 이제 이게 뭐 무게 중심인 것 같습니다. 그죠? 나머지들은 이제 삼각형 외부에 존재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신경 써서 풀어야 될 요소가 좀 존재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큰 흐름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밑변 길이. 근데 사실 이 밑변 길이는 사실 필요 없었습니다. 그건 이제 결론적인 거고. 그다음 직선의 방정식들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가야 돼서 좀 그 형태 만들어 놓고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점에서부터 P점에서부터 그 각각의 선분까지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이제 삼각형 넓이를 구해간 거죠. 넓이 해서 이러한 식이 나왔다. 자,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이 절차에 대한 이해를 해가는 부분들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실수 없이 이제 꼼꼼하게 이제 열심히 잘 풀어가는 거니까 맨 처음에 이제 어떻게 풀까?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이제 각각 주어진 변 길이들을 밑변으로 처리하고 P점을 이제 모르는 거니까 그 직선에서부터 P점까지 거리를 높이로 처리하겠다 해서 식을 세워가는 그런 모양이 풀이의 핵심인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었죠? 뭐 19번이 조금 복잡하니까 복습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19번 화음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좀 까탈스러운 문제였는데 설명 잘 이해됐기를 바라면서 화음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